백두대간이라는 큰 줄기를 타고 가다 보면 호남 정맥의 끝자락에 목포 유달산이 있습니다. 목포 8경이 하나인 유달산은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동, 대반동, 옹금동, 북교동에 걸쳐있는 높이 228m에 해당하는 자그마한 산이지만 산세가 험하고 기욤과 절벽들이 많아 호남의 계골산이자 금강산으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낭만항구 목포의 아름다운 유달산과 다도해의 비경을 한눈에 선사할 국내 최장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2019년 9월 6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총 연장 3.23km인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북항 스테이션에서 출발해 유달산 정상 유달 스테이션을 지나 고화도 스테이션까지 왕복 40분간의 멋진 파노라마와 함께 목포 시내 전경과 유달산 기암괴석, 다도해, 목포항 등을 동시에 감상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포는 전라남도 서남부에 위치 군산, 여수와 함께 호남 3대 항구의 하나로 개항 이후부터 항구 도시로 발전해왔으며 호남선 철도의 종착역이자 서해안 고속도로의 시점으로 호남권 교통의 시발점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만 해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원산시와 함께 인구 7만으로 조선 4대 항구 중 하나였고 1950년대 10만을 훌쩍 넘는 인구 증가로 한때 남한 6대 도시에 속했습니다. 흔히 목포시가 산업화 시절 소외된 측면도 있다고들 하지만 나름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포항이 군산항과 함께 내해 수심이 얕아 현대적 대규모 무역항으로 쓰기에는 입지가 나쁘기도 했고 목포항을 통해주는 교통 인프라 부실의 영향이 커서 결국에는 해운 수요가 교통 인프라가 좋은 부산항과 인천항으로 집중되고 목포항은 군산항과 함께 화물 운송량이 급속도로 줄게 되어서 이 때문에 목포항에 의지하던 목포시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아 대도시로 성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목포에는 일본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유독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이 한국 경제를 침탈하기 위해 1908년에 설립한 특수회사로 일본인의 이주 지원, 식민지 지주 육성, 농장 관리, 금융 등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전국 주요 도시 9곳에 지점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목포 지점은 본래 나주에 있던 출장소를 1920년에 목포로 옮긴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는 만호동 주변에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본 건물은 1921년에 신축한 것입니다. 식민지 수탈의 역사를 증명하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해달라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요구에 따라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하였고 이후 내부 보수를 거쳐 2006년도부터 근대 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00년에 건립되어 1907년까지 일본 영사관으로 사용된 건물입니다. 1914년부터는 목포 부청사, 1974년부터 목포 시립도서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목포 문화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제 침략의 현장으로서 역사적 교훈을 주는 교육의 장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 하여 현재는 목포 근대 역사관 일관으로 사용 중이고 최근에는 호텔 델루나 촬영지로 알려져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사는 본래 자기 나라의 영토나 점령지 안에 있는 적국의 재산 또는 적국인의 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적산가옥은 우리나라에서 해방 후 일본인들이 물러간 뒤 그들이 남겨놓고 간 집이나 건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개항과 한일 합방으로 당시 일본인들이 목포에 와 살기 위해 지은 가옥들, 즉 적산 가옥들이 유달산 주변으로 유독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와 달리 토착 종교인 신도에 눌리고 변형되어 그다지 사상적 깊이와 철학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던 것이 일본의 불교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을 단행하고 군사력을 키운 뒤 우리에게서 전해받았던 자기식대로의 하이 불교를 우리나라에 들여오고자 했으며 국권 침탈 이후에는 일본의 불교 아래 통합시키고자 했습니다. 개항 이후인 1898년에 일본 불교의 진종 대곡파 동본 원사가 들어옵니다. 보시는 건물은 목포의 첫 불교 사원이었던 동봉 원사 목포 별원으로 정식 명칭은 진종 대곡파 동봉 원사입니다. 해방 이후 정광사의 관리를 받다가 목포 중앙교회에서 1957년부터 사용한 건물로 절이 교회가 된 이색적인 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0년대가 되면 정토종, 진종, 서본원파, 일련종, 조동종, 진원종제호파 등 당시 일본의 주요 종파가 목포로 들어오게 되며 유달산에는 홍법대사상과 우리나라의 불상과 다르게 험악하게 생긴 부동 명왕상까지 새겨놓았습니다. 이 부동 명왕은 일본 불교 진원종의 개조인 홍법대사의 수호신입니다. 일제의 잔재이긴 하나 기가 센 유달산을 신성시하는 믿음과 맞물려 근처에 새겨진 홍법대사상과 함께 없애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해대교는 대한민국 목포시와 신안군을 잇는 국도 제2호선 교량으로 전라남도 목포시와 신안군 압해도를 잇는 연륙교입니다. 2000년 6월 착공하여 2008년 5월 22일 개통되었습니다. 신안군은 진도군, 완도군 등과는 달리 본도라고 할 만한 섬이 따로 없이 고만고만한 섬으로 구성되었는데 지도, 임자면, 증도면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들어오기 때문에 분군 이래 군청을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들이 관할 구역이 아닌 목포시 북교동, 지금 보시는 참사람 요양병원 자리에서 더부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압해대교의 개통 후인 2011년 4월 압해도로 이전하였습니다. 1969년 무안군에서 떨어져 나온 후 내내 목포에서 해온 더부살이를 청산한 것으로 무려 42년 만에 제구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셈이 됐습니다. (2012년 6월 29일에) 개통된 목포대교와 연결되어 있는 섬은 인근의 높은 산인 유달산 밑에 있는 섬이라 하여 고화도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이순신은 1597년 10월 29일부터 이듬해 2월 17일 고금도로 옮기기 전까지 107일 동안 이 섬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서 군량미를 확보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며 일본군과의 전투를 대비했던 것입니다. 천혜의 요새 고화도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섬의 둘레 12km에 불과하지만 명량 대첩의 현장인
울돌목으로 통하는 바닷길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만약 이곳이 무너지면 호남의 곡창지대를 흐르는 영산강을 일본군에 내어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봤습니다. 작은 섬 고하도를 통해 영산강과 호남을 지키고 나아가 조선을 지키려 했으니 고하도가 조선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한 셈이었습니다. 목포에서 서북쪽에 있는 신안군 하이도에서 태어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은 목포입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목포 사막도에 건립하게 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년 시절부터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활동한 곳이 목포이며 그의 철학적 신념은 목포에서 활동하며 태동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포역은 호남선의 종착역입니다. 목포의 성장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호남선이 개통되고 항구로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게 된 데 있었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목포 지역에서도 수많은 학생운동이 일어났으며 2호 광장에서 목포역까지 긴 대열을 이루며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목포역은 학생운동의 본산으로 걸기대회와 대책 마련에 나선 시민들이 모였던 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달산에 올라 목포와 목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려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